어떻게 하면 4년 동안 1억을 모아요?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았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4년 동안 1억 모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수없게 들린다고요? 저에게는 남들과 다른 비법이 있었어요. 이것만 알고 실천하면 종잣돈 모으는 거 참 쉽습니다. 반갑습니다. 야강입니다.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강제 저축을 한다, 통장 쪼개기를 한다, 수입을 늘린다 등이 있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이러한 방법을 실행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한 가지를 모른다면 종잣돈 모으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직장인이 되고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 소비의 기준이 타인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요. 그런데 A라는 친구가 차 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너 차 한 대 뽑았구나. 아, 회사랑 거리가 멀어서 한 대 샀어. B라는 친구는 한술 더 뜹니다. 역시 내 주변 사람들도 입사하니까 한 대씩 뽑더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내 또래들은 다들 차 하나씩 있구나. 나도 한 대 사야겠어. 사회 초년생이면 한 번씩은 경험했을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한다는 점이죠. 남들에게 자동차가 큰 효용을 줄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자차가 있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절약되는데 본인은 지하철이 더 빠를 수가 있죠. 즉, 자신의 상황에 맞게 소비를 해야 하는데 괜히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가치가 낮은 소비를 하고 종잣돈은 빠빠이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돈이 안 모일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러한 소비 행태는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알바를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친구가 공항 사진을 보냅니다. 그 사진에는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그 순간 현타가 오며 머릿속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힐링이 필요해. 비행기표 알아봐야지. 한술 더 떠 최저가 진로 비행기표를 구했다고 스마트한 소비자라고 자화자찬을 하죠. 그런데요, 이거는 생각해보셨어요?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설레는 여행을 가는 걸까요? 누군가는 가기 싫은 출장을 가는 걸 수도,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사람일 수도, 혹은 50년 인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믿고 타인을 의식하는 행동은 절약에 있어 치명타죠. 나는 왜 돈이 안 모일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본인에게 가치 있는 소비는 무엇인가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물건을 내가 필요해서 산 건지, 아니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친구도 샀다고 해서 산 건지 판별이 필요합니다. 야강씨, 당신 말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난 절약보다 소비를 할 때 더 행복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책, 돈의 속성,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과 제 경험을 비추어보면 소비로 인한 행복은 아주 일시적입니다. 이 물건을 사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애정이 식은 물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눈을 감고 즐거웠던 휴양지 여행을 떠올려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면세품이라고 사들였던 옷과 가방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 이국적인 공기가 떠오르나요? 대다수 후자일 겁니다. 물질적인 소비로 인한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4년 동안 1억을 모을 수 있던 단 하나의 비결, 타인을 의식하지 않기. 이것만 지킨다면 종잣돈 모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소비를 하기 전 꼭 명심하세요.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사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가치가 커서 구매하는 건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절약!